아멜리아 쿤츠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도시 설계 전문가로 일하며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쌓아온 34세의 건축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스위스의 유명한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주목받았고, 최근에는 유엔이 주관한 도시 재생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초청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 중심의 시각에 익숙한 그녀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다. 한국 출장, 그녀는 상사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했다. 스위스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한국 출장기가 시작되었다. 출발 전 아멜리아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독특하게 융합된 도시들이 소개되었고, 서울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접하면서 기대감이 생겼다. 하지만 스위스 동료들 중 일부는 그녀의 결정을 의아해했다. 한국, 거긴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곳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 묻곤 했다. 정말 그럴까? 스위스와는 다른 무엇이 있을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아멜리아는 공항의 현대적이고 정돈된 모습에 첫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든 절차가 빠르고 간편했으며 셀프 체크인 시스템과 다양한 안내, 서비스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와, 이건 마치 미래의 공항 같아. 그녀는 가방을 들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전혀 낯설고도 매력적이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적인 한옥이 보이는가 하면 곳곳에 푸른 녹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그녀는 호텔방에서 창문을 열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스위스의 질서 정연한 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까? 아멜리아는 스스로 다짐했다. 스위스와 비교해서 우월함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곳의 강점을 발견해 나만의 시각을 넓혀야겠어. 서울 첫날 밤, 아멜리아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가이드북을 발견했다. 책에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투어라는 제목으로 주요 도시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스마트시티, 유럽에서도 자주 듣던 단어지만 한국은 뭐가 다를까? 그녀는 흥미를 느꼈다. 스위스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와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한국은 기술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멜리아는 서울의 한 유명 카페에서 첫 미팅을 가졌다. 한국 팀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그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처음 만난 팀원 중 한 명인 준호는 스위스와 한국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스위스는 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멜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스위스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속도와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스위스에서는 스마트 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느렸음을 인정하며 한국의 혁신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팅이 끝난 후 팀원들이 그녀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했다. 아멜리아는 생동감 넘치는 시장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활기찬 시장을 보기 힘든데 여기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녀는 떡볶이와 호떡을 처음 맛보며 단순한 음식에서도 따뜻한 환대를 느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아멜리아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첫날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들의 철학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나라다. 나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스위스 도시재생 전문가 라일라 헨슬러는 한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라고 여겼던 이 여정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따뜻한 환대 속에서 그녀의 시각을 빠르게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라일라의 마음속에는 스위스와 한국을 비교하며 스위스만의 강점을 되새기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국도 좋지만 우리 스위스는 정밀함과 전통으로 더 고급스럽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되뇌곤 했다. 서울에서의 첫 주를 보낸 후 라일라는 팀원들과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전체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였다.
현장에 도착하자 라일라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다. 건축물은 친환경 자재로 설계되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은 데이터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곳의 중심에는 스마트 허브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는 도시 곳곳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중심 센터 역할을 했다. 프로젝트 리더인 한국인 엔지니어 준수는 라일라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스마트 허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도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주었다.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 있어요. 라일라는 준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러나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스위스의 시스템은 인프라 중심이지만 한국은 사람 중심으로 기술을 설계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데이터로 반영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죠. 이 말은 라일라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스마트시티 개념이 한국에서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장에서 돌아온 후 라일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주민들은 대부분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지? 라일라는 의아해하며 준수에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정치인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개발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필수적이죠. 스위스에서는 개인의 삶과 독립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은 드물었다. 라일라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새롭고 독특하다고 느꼈다. 준수의 설명을 듣고 라일라는 스위스의 정밀함과 계획성에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더한다면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다.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도 라일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스위스에서는 업무와 개인 생활을 철저히 분리하는 문화가 강했지만 한국에서는 업무 후에도 팀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라일라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깊이 느꼈다. 그녀는 준수와의 대화를 통해 이런 공동체, 정신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단순히 훈훈한 분위기로 끝나지 않았다. 준수는 라일라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스위스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도시 개발이나 공동체적인 접근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라일라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우리 스위스는 개인주의가 강해요. 사람들 간의 연결이 약한 경우가 많죠. 한국처럼 공동체를 강조하는 문화는 부럽기도 해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스위스와 한국이 서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네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조화를 이룬다면 정말 완벽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일라는 점점 더 한국 문화와 방식에 매료되어 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한국 출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한국의 장점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스위스가 자랑스러운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한국에서 배우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구나. 라일라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도 더 성장할 수 있겠어. 그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스위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다. 현장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라일라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또 다른 도시재생 사례를 견학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오래된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였다. 준수와 다른 팀원들과 함께 방문한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재래시장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디지털 인프라와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상인은 라일라에게 스마트폰으로 결제 시스템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선 전통시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라일라는 이를 보고 스위스의 오래된 시장과 비교하며 생각했다. 우리 시장들은 전통을 고수하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국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구나. 그녀는 준수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전통과 기술을 동시에 살릴 수 있었나요?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전통을 버리기보다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죠. 이 말은 라일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전통을 고집하는 방식이 오히려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라일라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한옥마을로 향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은 전통 가옥들이 현대적 도시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런 장소가 현대적인 도시와 이렇게 가까이 공존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라일라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녀는 직접 한복을 입고 마을을 걸으며 단순히 관광을 넘어 한국의 전통적인 삶을 엿보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준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는 철학이 담긴 건축물이에요. 창문과 문을 열면 자연과 연결되고 실내에선 가족 간의 유대가 강조되죠. 라일라는 이를 들으며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전통적인 목조 가옥을 떠올렸다. 우리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중요시하지만 이렇게 현대적 도심 속에 보존한 예는 드물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라일라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막걸리를 맛보는 자리였다. 라일라는 처음으로 마시는 막걸리의 부드럽고 독특한 맛에 반해 이건 와인과도 비견될 만큼 훌륭한 음료네요 라고 외쳤다. 팀원들은 그녀의 반응에 웃으며 말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담긴 전통 음료죠. 이 자리에서 라일라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즈음 라일라는 준수와 함께 한국의 또 다른 스마트시티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판교로 향했다. 판교는 첨단 IT 기술과 창업 기업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라일라는 이곳에서 한국의 미래적인 도시 설계 철학을 몸소 체험했다. 이곳은 단순한 IT 허브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혁신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준수가 설명하자 라일라는 말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면 전 세계 도시 재생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경험들은 라일라가 한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위스와 한국을 단순히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고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기술과 공동체 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독특한 나라야.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분명 스위스에서도 큰 영감을 줄 거야. 라일라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출장자가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흐르며 알레시아는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매력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환경과 기술력에 감탄하며 다가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단순한 표면적 놀라움을 넘어선 것이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알레시아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실제로 목격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태양광 패널이 장착된 지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설까지. 스위스도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한 혁신을 실현하고 있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다. 알레시아는 여전히 한국의 술 문화가 낯설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칭을 느끼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은 서로의 잔을 채우며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을 나눴다. 알레시아 씨,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더 도와드릴게요. 팀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이런 따뜻한 문화가 참 좋네요. 그러나 그녀의 여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스위스에서 온 알레시아는 종종 서구식 개별주의와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비교하며 혼란을 느끼곤 했다. 특히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보다는 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태도가 요구될 때 그녀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더 강조되는데 여기선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데 집중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강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달이 되던 날, 알레시아는 도시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 가지런히 진열된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상인들. 아가씨, 어디에서 왔어요? 스위스? 스위스 초콜릿처럼 예쁘네. 상인의 유쾌한 농담에 알레시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사람들은 참 따뜻하네요. 이런 인간미 넘치는 시장은 스위스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그녀는 떡볶이, 호떡, 순대 같은 길거리 음식을 처음으로 시도하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빠져들었다.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그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미각적 즐거움뿐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정신을 보여준다고 느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알레시아의 세계관을 점점 더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과 경제의 강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요. 이런 문화는 스위스에서도 배우고 싶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알레시아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왜 스위스에서 한국을 단순히 다른 나라 중 하나로만 생각했을까? 여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곳이야. 그녀는 자신이 이제 한국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알레시아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 남산타워 아래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저장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크로를 내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와 감동이 교차했다. 이 모든 게 현실이었다니. 그녀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그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를 강화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었다.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감정적 유대감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워크숍의 마지막 날, 그녀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여러분 덕분에 제 시야가 넓어지고 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도 이 경험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날 저녁, 한국팀은 그녀를 위한 깜짝 송별회를 준비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 공연을 즐기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한 동료가 말한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알레시아 씨는 이제 단순히 우리의 동료가 아니라 한국의 친구입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날 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강변을 걸었다. 거리를 비추는 은은한 가로등과 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그녀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는 한국이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다. 스위스로 돌아가던 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로부터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공항 관계자에게 인사를 건넨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감정을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언젠가 꼭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야. 아니, 더 나아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방법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스위스에 돌아온 그녀는 즉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회의실에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공동체 정신을 프레젠테이션하며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따뜻한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동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그녀는 더욱 확신했다. 그녀의 한국 경험은 단순히 업무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 놓았다. 한국의 기술력, 문화적 깊이,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녀는 스위스에서의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매일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에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오래 머물며 이 나라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을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한국. 나의 두 번째 고향. 알레시아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스위스로 돌아가 한국의 가치를 전파하며 한국과의 더 깊은 관계를 꿈꾸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닌 삶의 방향을 바꿔준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